자, 저한테 다시 뺏어올 수 있나요? 라는 질문했을 때 저 딱 두 가지만 묻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별 사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힘든 정도가 참 깊은 사연들을 보면 대부분 역시 환승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상대가 나랑 만나고 있다가 하는 걸 보통은 일반적으로 환승이라고 하는데 왠지 너무 빨리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경우도 많은 분들이 환승이라고 의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 그런 경우도 정말 많아요. 이미 나랑 헤어지기 전부터 만나고 있었거나 헤어지기만 기다리면서 옆에서 재고 있던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분명 내가 친구가 아니고 왠지 노리고 있는 것 같다고 저 친구랑은 안 놀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환승이 하는 경우 진짜 많죠. 안 그래도 이번 주에도 회사 동료라고 했는데 그 사람 온 뒤에 왠지 회사에서 회식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워크숍도 는다고 했다가 의심했더니 헤어지고 아니나 다를까 프사가 바로 환승당했던 사진으로 바뀌었다라는 사례도 오셨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환승에서 뺏고 싶은 분 그리고 환승으로 뺏기고 싶지 않은 분들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환승 상황에서 잡을 가치도 없는 인간들이 떠나면 잊으면 되는데 그딴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생각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마음속에서 이게 떠오르는 거죠. 생각나는 방법은 이런 단계를 많이 거치더라고요. 첫째, 처음에는 없애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면서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이럴 땐 정말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히고 내 손에 그 사람이 잡혀가지고 잡히기만 하면 이제 뭐든지 하고 육두문자 다 던져버리고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둘째, 너무너무 화는 나지만 다시 내 앞에 무릎 꿇고 빌면 용서해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단계. 여기까지 갈 때도 있습니다. 잘 지내는 것 같을수록 왠지 나와 함께 즐겁게 보냈던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저 사람이랑 또 같은 걸 하네? 하면서 화가 나는 단계인 거죠. 이런 단계도 지나서 셋째 단계가 되면 이제 화보다는 그냥 저 사람들이 돌아와주기만은 바라는 단계. 과거를 묻지 않을 거니까 제발 와줬으면 좋겠다. 그럼 날 잡아주고만 싶다. 내가 잡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단계가 되죠. 자, 온갖 힘든 생각에 자신이 받은 상처도 내려놓고 결국은 상대가 와주기를 바란다는 게 이 환승연애 쪽에서의 가장 아름다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진짜 많은 분들이 다시 만날 수 있냐고 물으세요. 그리고 사실은 해볼 수 있는 행동이 얼마 없어서 오시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미 다른 사람을 잘 만나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인데 연락 왔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자, 제일 첫 번째, 안부 연락을 하겠어요? 차단을 하겠어요? 우연히 만나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돌아오겠어요? 다 소용없다는 거 아실 거예요.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안부 연락을 했던 분들이 가장 많이 당한 일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잘 받아주다가 어느 순간에 돌변하고 갑자기 차단당하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심하게 나쁜 깨진 경우만 아니면 처음에는 굉장히 상냥하게 맞아줘요. 그러다 어느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면 자기도 지금 관계에 부담을 주기 싫다 하면서 나는 이제 연락 안 받는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끊어버리고 갑자기 더 큰 상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이 공격적인 언행을 하시거나 차단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일은 무시당하는 겁니다. 상대 입장에선 그냥 귀찮은 사람이라고 정의가 돼버리고 나에게 연애 전부터 연애 후까지 계속적으로 공격적인 언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됐을 때 그냥 그건 예전의 일일 뿐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저주의 말을 퍼붓든 무시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그 저주의 말이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하면 같이 공격하다가 혹은 용서할게, 용서해줘, 그래, 대충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다시 무시, 다시 공격, 다시 차단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정말 너무 멀리 다치세요. 자, 우연을 가장해서 만나면 그럼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장 자주 다니는 길에서 마주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이 방법을 쓰시려고 하시면서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상대방 집 근처나 이런 데를 배회하시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마주치기 전에 저 멀리서 나를 알아보고 돌아서는 상대의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무시하면서 그냥 길을 걸어가는 상대도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당황하니까 피해버리거나 도망쳐버리는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간혹적으로 자신의 외모적으로 굉장히 최상 상태를 만들고 가면 안 되냐 이렇게 묻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요? 내 매력을 보여주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갔음에도 안 되는 분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이런 방법 쓰면 안 되잖아요. 환승에서도 답이 있냐고 물으신다면 네, 있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준비가 돼 있거나 준비가 해진 상태일 때만 되는 거죠. 그럼 준비들이 어떤 것인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드릴게요. 자, 저한테 다시 뺏어올 수 있나요? 라는 질문했을 때 저 딱 두 가지만 묻습니다. 경쟁에서 이길 만큼 괜찮은 사람이신 거 맞죠? 그리고 재회 과정 동안은 상대를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자세 유지할 수 있죠?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잡고 차든 영원히 옆에 두게 만들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 드릴 겁니다. 첫 번째, 내가 괜찮아야 한다는 게 헤어진 이유가 쌍방향이든 단방향이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를 만나면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 그것조차 안 들면 어차피 연애가 안 되는 거예요. 연애의 핵심 전제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미 나보다 지금 만나는 사람이 더 상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100점만큼 행복하게 해줬다고 하면 상대는 120만큼 행복하게 해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빠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준비도 안 됐으면서 난 모든 준비가 되었다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난 어떻게든 해내고 싶다. 난 뭐든지 주고 싶다. 이거 다 거짓말이고 다 안 되는 말입니다. 둘째, 이거 좀 이따 사례로 설명드릴 거예요. 둘째, 상대를 포기하고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다고 보여줄 수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환승해서 다시 잡아도 을대고 고통스럽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대가 환승했는데 내가 을대가지고 무릎 꿇고 빌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럴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근데 그래도 안 돼요. 어차피 안 되는 거고 앞에 있는 장점도 제대로 못 살립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사례로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거 한번 알아보면서 20분 넘게 제대로 했던 분들 거 사례를 좀 봤는데요. 이 전략으로 제외된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단계별로 이야기 드리면 제외가 중요한 게 아닌 상대가 행복해지를 주기를 바라면서 추억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안부를 묻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그 추억에서 좋은 점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연애에서 이거 되게 좋았었으니까 지금 연애도 적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필요한 점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 장점이 부각돼서 지금 만나는 상대와 갈등이 시작될 수 있어요. 둘째,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들어주면서 내 장점도 설명하면서 상대의 최근 행복에 대해서 묻습니다. 셋째, 언제든 연락되는 상태로 남겨놓고 나도 곧 좋은 사람을 만나서 떠날 수 있는 단계로 해놓은 상태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세세한 시나리오들은 굉장히 다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만 기본적인 틀은 이게 같아요. 이게 제대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 커플끼리 조금이라도 싸우고 그 불화를 기점으로 나에게 연락을 하게 되고 등등에 대한 조금의 내용만 있어도 그걸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내가 상대를 잡는 행동을 한다. 그리고 내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준다. 그대로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화가 있을 수 있는 모든 커플은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뺏길 수 있는 거예요. 이 3단계를 모두 목표대로 성공했을 때 80% 이상의 분들이 전부 다 제외를 하셨습니다. 보통의 제외율이 5% 미만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즉 20명 중에 원래 1명 정도 제외할 걸 16명, 17명 이상을 제외시켰다는 거죠. 왜 좋은 방법인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상대에게 막대했다면 사실 이미 나는 상대가 연애할 이유를 침해하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즉 내가 뺏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때 제대로 된 전략을 가진 누군가가 여러분들 사랑에 껴들면 여러분은 연락없이 애인을 뺏기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전략은 애인이 완벽한 행복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할 땐 통하지 않아요. 헤어질 이유를 증폭시키고 나와 사귈 이유를 늘리는 거죠. 제가 앞에 이야기 드렸던 거랑 비슷해요. 헤어질 이유가 있었으니까 헤어지고 상대방이 뺏은 거예요. 여러분도 뺏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애초에 헤어질 이유가 없는 사이를 해박는 건 불가능해요. 지금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린 방법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여러분이 뺏어올 수도 있고 뺏기지 않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연애해야 된다고 했어요? 행복하게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거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뺏어올 수도 없고 뺏기지 않을 수도 없어요. 당연히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 드린 기본 전략들 3단계의 방법들 제대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